이 국내 폭력과 가혹행위 사실감 있게 다뤄서 화제에 오른 작품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DP인데요. 이번엔 이 드라마의 흥행 비결은 뭔지 또 이 드라마에서 묘사한 국내 가혹행위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 이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군 안녕하십니까. 내부 부조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그동안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마이너 장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예전에 주연을 했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영화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번 DP의 이 흥행 열풍이 거센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군대 생활을 했던 20, 30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다른 콘텐츠보다도 훨씬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현실적인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내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고 군대 시스템 또 군대의 어떤 모순적인 측면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중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DP라고 하는 이 탈영병 체포조가 굉장히 색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관심을 증폭하면서도 현실을 많이 가미를 해줬기 때문에 20, 30대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를 소재로 했지만 실상은 사랑 이야기 또는 너무 이 군 생활 내부를 좀 훈훈하게 몰아가는 기존의 문법과 좀 다르게 현실을 직시한 부분, 이 부분이 좀 흥행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체포조 같은 경우에는 만화 원작과는 좀 달리 이병 신분에서 이제 탈영을 했던 동료 병사들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생이 신입사원 또 인턴사원을 통해서 동시대의 어떤 직장인들의 애환을 건드려냈듯이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도 이병 관점에서 그 어려운 내무 생활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병사들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공감을 많이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대 생활에 대해서 좀 양극단으로 너무 말랑하거나 너무 좀 심각하게 다뤘던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많은 젊은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사연 그리고 가족주의까지 같이 포괄해내면서도 나아가서는 사랑 이야기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 장르적인 특징들이 이 드라마 DP를 통해서 군대 생활 전체를 성찰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이 드라마 미생이 꼭 직장 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공감을 했듯이 지금 군대를 가지 그렇습니다. 않은 사람도 이게 일종의 조직 생활에 대한 이제 고찰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공감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P 열풍이 정치권에서 징병제, 인권 문제까지 다양하게 담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 군대 문제라는 거는 주로 남성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부사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려운 상황들, 또 극단적인 선택,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남녀 문제만에 그런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군대 전체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점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라마 DP가 또 이제 선을 보이게 되면서 군대에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 공약까지도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혹행위에 관련돼서 모병제에 관련된 정치권의 담론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 모병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좀 차후에 또 논쟁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병제냐 징병제냐를 넘어서서 군대 자체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또 타율적인 어떤 형태로 강압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엔 똑같은 일들은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또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징병제나 모병제를 넘어서서 군 안에 병사들의 인권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종의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 속에 각종 등장한 부조리를 두고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픽션,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드라마로 구현을 한 건데 한쪽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선 일부지만 2014년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다소 과장이 섞였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당국의 공식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군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1990년대에는 1980년대보다 나았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1990년대 후반보다 나았다. 계속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안에서의 사건 사고, 인권 유린 사태는 계속 나왔거든요. 물론 군 내부에서도 병영 혁신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게 계속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 해 동안 군 지역을 이탈하는 그 군무 이탈자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군 내부에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그런 상황들을 지금에서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항변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군 내부 문제, 특히 이제 성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권 유린 문제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병들이 머무는 공간 같은 경우는 특히 간부들이 모를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계속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군 관계자의 발언과 상관없이 어떤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그런 인권 유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영 개선 노력과는 다르게 계속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작품을 두고 이 결이 다른 밀리터리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존에 진짜 사나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강철 부대 다들 뭐 경쟁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좀 훈훈함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각을 했다면 좀 밀리터리 소재 프로그램이 같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밀리터리 콘텐츠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영 체험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예.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수부대를 이제 약간 좀 우월시해서 다루는 그런 체험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 유형은 이제 군 내부만의 생활들을 다루지만 약간 추억의 어떤 측면에서 다루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DP라는 드라마처럼 군 내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병사들이 왜 못 견디고 이탈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콘텐츠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이 완벽한 작품이냐라고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만 했을 뿐이고 또 어떤 대안적인 어떤 방안들, 앞으로 군이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과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군대를 양극단으로 다룬 것보다는 현실의 바탕을 두고 다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드라마를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극화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작가가 자신들의 경험을 녹여냈다고는 하지만은 이건 드라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그런 개선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앞으로는 이런 밀리터리 콘텐츠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이런 군대 이야기를 다룬 뭐 제작물 같은 경우에 좀 드라마나 뭐 주 시청층이 뭐 여성 뭐 40대, 50대 뭐 이렇다 보니까 좀 인기가 있을까 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이걸 보고 이 남성 시청자들 2030 세대 중에 남성 시청자들의 드라마 소비가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하나랑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이 DP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좀 이 넷플릭스 중에 시청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군대에 국한되지 않는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군대의 안 좋은 모습을 드라마화해서 세계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외에서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좋은 국가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징병제 하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국가의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열혈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호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이제 콘텐츠 제작에서 특히 한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작품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 제작 현실에서 제작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그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그린 드라마가 오히려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도 우리만의 어떤 현실을 다룬 작품들도
잘만 자율적으로 제작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뭐 콘텐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드라마 나오면 에이 저 말도 안 되지라는 상황이 되도록 좀 처우 개선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